우리가 work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work. 그 다음 complementary work을 다시 공부했고요. 그 다음 complementary virtual work for deformable body. 이를 공부했습니다. 이런 숙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트라스 구조물에 처짐 구하는 것을 아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숙제를 했죠. 그렇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추얼 work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위 하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변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시 another method를 공부하기 전에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virtual complementary work이나 virtual work을 아까 공부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external, E means external, W means work. 여기 그리 매트에 로 캐릭터라고. 예? 그리스 문자의 소문자로 저를 델타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버추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이라고. 또는 그 높은 수학에서는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학부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는 버추얼 베리에이션 대신 버추얼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미의 external work은 virtual work for deformable body, deformable internal work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거 이야기했었습니다. complementary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work에 했었으니까 제가 이 work의 virtual principle입니다. 오케이? 다시 할까요? external virtual work은 virtual work for deformable, deformation 또는 internal virtual work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internal virtual work은 우리가 다시 뭐로 우리가 define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2학년 때 재료역학 시간에 배웠죠. 거체 재료역학 strain energ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학원한테는 2년, 3년 전에 오래전에 이야기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바로 2학년 돼서 3학년 바로 올라온 친구들은 김대학원 군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과거에 이야기고요. strain energy란 말을 아마 1년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닐 수 있겠네요. strain energy는 아마 여러분 그 교과서에는 로테이션을 갖다가 보통 U로 썼어요. 그런가요? 예? strain energy는 U로 보통 표시했습니다. 예? 그럼 strain energy는 뭘까요? 여러분 일레스틱이라는 게 일레스틱 탄성 그렇습니까? What is elastic? 응?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하는 그 광고 CF 광고가 예전에 모델을 내 기억하기에는 전지현 지금 무슨 드라마 얼마나 인기해가지고 중국에서 인기하고 하는 무슨 드라마였어요. 예? 그래서 보지는 않았는데 그
그 여자 주인공이 10년 전에 광고 모델, CF 광고 모델 할 때 엘라스틴이라는 국산상, 우리 한국 상품의 샴푸 선전한 적이 있습니다. 엘라스틴이라는 기억하게 건데, 이 엘라스틴이라는 원료입니까? 거기에 나온 모델이 나와서 이게 샴푸의 성능을 선전하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뭐 일레스틱이라는 게, 일레스틱이 뭡니까? 예? 탄성체는 뭐야? 예? 이 정문이한테 내가 이거 뭐야, 피부에 손을 대다가 손을 떼면 피부가 다시 탄력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걸 일레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우리 레이디나 젠틀맨은 요즘 전부 다 얼굴에 화장품도 바르고 하는 것은 피부에 무엇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탄성도 탄력도를 강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까?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레스틱은 썸이죠. 우리가 어떤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우리가 디폼 됐습니다. 구조물이. 예? 우리 시빌 엔지니어니까 구조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힘이 가해지면 구조물이 디폼 됐는데 이 힘이 다시 어떻게 릴리즈 제거되면 이 형태가 어디로? 원래의 모습으로 이거 뭐야? 되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까? 되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나와요. 되돌아가게 하게 하는 뭐입니까? 리소스가 뭡니까? 근원적인 또 다른 뭐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힘을 줬으면 물체에 힘이 가해서 물체가 디폼이 됐습니다. 그런데 힘이 제거되었을 때 이 변형되어 있던 이 물체가 원래 모습으로 어떻게 되돌아가야 가만히 있으면 되돌아가십니까? 자,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거 뺄까요? 어떤 물체에 힘이 가해져서 물체가 움직였으면은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일이 어디에 되느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인 에너지로 물체에 어떻게 일이 에너지로 변환돼서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 포스가 다시 제거되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이 물체를 어떻게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리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건가? 지금 김현섭이 100점 받았네. 그렇죠? 그런데 현석이가 100점 맞았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을 갖다가 내한테 받아야 돼. 여러분 아까 전에 내가 힘을 가해서 이 힘이 일을 해서 그 에너지가 스트레인 에너지를 있다가 이 물체에 보존되어 있다가 그 스트레인 에너지가 내가 힘을 제거하면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김현섭이가 100점을 받아서 내가 기분이 좀 나빠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렇죠? 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일을 갖다가 손을 갖다가 내가 내 힘을 갖다가 다시 제거하더라도 이 찢어진 것들이 어때?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두 가지 아까 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해서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찢어지면서 이 찢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이거는 보존되지 않고 어떻게 되세요? 에너지가 어떻게? 소비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성체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변형이 일어났다가 스트레인 에너지가 보존되어 있으면 힘을 제거하면 다 원래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힘이 가해져가지고 일이 너무 가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구조물이 어떻게 성수되기 전에 20년 전에처럼 어떻게 붕괴되어 버렸으면 어떻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붕괴되면서 다 발산되어버립니다. 다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조 해석하는 중에서는 일단 스트레인 에너지로 보존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virtual external work이 virtual internal energy deformation work으로 같다고 하는 이 프린시플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deformation 되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strain 에너지로 어떻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strain 에너지로 보존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work, virtual work for deformation은 우리가 strain 에너지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시 이거는 뭡니까? virtual입니다. virtual. 그렇죠? 공동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요?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텀은 에너지 텀으로 하면 change in potential of the external force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요? change in potential of the external force. 이건 U는 strain 에너지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전체 텀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Total potential energy of the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노테이션은 일부 책에서는 B로 나타냅니다. B로 나타냅니다. 실은 이게 여러분들 1학년 때 공업역학 시간에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요. 거기서 그래서 이 일계시는 다시 virtual total potential 이 제로를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서 캐스티그리아노 force theory virtual total potential energy, change in total potential energy가 다시 우리 제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 다시 우리 한 번 더 리턴할고요. U means strain energy입니다. 외부의 external force 가해져서 그 힘이 구조물이 deformation 일어나면서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external work이라고 하고요. 그 external work이 어때요? 우리 물체 속에, 재료 속에 에너지로서 다 보존되어 있다는 거. 같다는, 그것이 change가 서로 같다는 뜻이고, variation이 같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시 이게, 이 strain 에너지는 variation, 다시 virtual 또는 change, strain 에너지는 그 물체의 변이, displacement에 의해서 얼마나 변화율을 가지고 있느냐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에너지의 what's meaning? 여러분들 우리 물체가 힘이 가지는 물체가 어떻게? displacement, deformation 됩니다. 그렇죠? 이치 물체에 작용하는 그 힘이 작용하는 포인트가 다 변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변이에 대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rate of change를 갖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total
스트레인 에너지의 체인지는 우리 변화율에다가 이 에너지의 변화 폭을 곱해주면은 이 전체 변화의 양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수학적인 예? Total change in strain 에너지는 each strain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변화율, rate of change를 해요. 이런 변화율 기울기라는 건 그렇죠? 거기에다가 변이에 대한 변이 폭을 곱해주면 그 전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인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change in 에너지라고 해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대학 수학에서 배운 캘크로스의 내용의 피지컬 미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파셜 데리버티브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미분, 편미분이라는 걸 배웠더니 예? 됐습니까? 그 다음 이 베리에이션 또는 버추얼 익스터널 워크는 그걸 다시 어떻게 적을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물리라죠. PI 하기 델타 델 I로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인 힘이 작용했을 때 익스터널 워크는 힘의 변이 베리에이션 버추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곱해주면은 그게 워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제로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버추얼 또는 베리에이션 약간 변이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However, 그렇지만은 이게 뭡니까? 변이의 변화량이 우리가 임의로 작용시켜 줄 때, 임의로 정했을 때 제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변이가 제로가 아니므로 우리가 어떻게 satisfy 돼요? 이 안에 일익이 어떻게 돼요? 가로 안에 있는 이 텀이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도로 스트레인 에너지의 변이에 대한 각각의 변이에 대한 레이트 오브 체인지는 이 변이에 해당하는 지점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응? 그 다음 마찬가지로 complementary complementary work도 이와 같은 프린시플을 적용받습니다. complementary strain energy. 마찬가지로 우리가 complementary strain 에너지가 적용됩니다. 오케이? 이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플리먼털 스트레인 에너지는 레이트 오브 체인지인데 무엇이냐? 그 에너지를 고정할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한 변화율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컴플리먼털 스트레인 에너지의 레이트 오브 체인지에다가 그 힘의 변화량을 곱해주면 토탈 컴플리먼털 스트레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컴플리먼털 work for external work은 어디 갔습니까? 리얼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가 뭐야? 힘의 변화량을 곱하는 것입니다. 앞에 했던 내용에 우리가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바꿔졌습니다. 그죠? 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로가 돼요. 근데 우리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변화량을 제로로 보지 않으면은 델타 PI가 제로가 아니라면 since 우리가 힘의 변화량을 버추얼 그 힘의 변화량을 제로로 두지 않는다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이 파트가 제로 돼야 돼요. 고로 컴플리먼털 스트레인 에너지의 rate of change with respect to some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컴플리먼털 스트레인 에너지의 rate of change는 뭐가 돼야 되느냐? 이 힘이 작용하는 포인트의 힘의 방향의 변이량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스럽게 우리가 다루는 탄성 구조물은 아까 전에 내가 종이 찢어질 때에는 극한 상태가 일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구조물이 전부 다 리니어 일레스틱이랍니다. 힘과 변이가 어떻게 상호 프로포셔널 하는 비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례할 때는 그 상황에서는 컴플리먼털 워크이나 서로 어떻게 같다고 됩니다. 다시 가면 컴플리먼털 워크는 just work하고 같고요. 컴플리먼털 스트레인 에너지 거의 다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여기서 이케이션은 어떻게? 스트레인 에너지의 rate of change with 어떤 힘에 대한 변화율은 다시 물체에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 i번째 힘의 방향의 뭔가 변이량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캐스트리그리아노 세컨드 시어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어림. 이 시어림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물체에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뭘 구할 수 있다고요? 델타 I 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처짐을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구조물에 물체에 힘이 작용했을 때 어떤 처짐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썩지를 통해가지고 처짐을 구해야 되는 another method. 플러스 디플렉션 처짐과 넣어가지고 by 에너지입니다. 방금 캐스테이드하는 세컨드 시어림 우리가 물체에 저장되는 스트레인 에너지의 레이트 오브 체인지 어떤 트라스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의
트러스 부재 힘이 여러 개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 힘 중에 어느 i번째에 대한 힘에 대해서 스트레인 에너지의 변화율은 뭐와 같아요? i번째 힘이 작용하는 그 힘의 방향으로 그 i번째 힘의 포인트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야기합니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시 트러스 구조물로 들어갑니다. 트러스는 우리가 무슨 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축력을 받는 멤버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축 하나의 멤버를 우리 빼내서 가지고 그 멤버에서 다시 어떻게 아주 작은 그 쪼가리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다시 인베스티게이트 하겠습니다. 이게 멤버가 있습니다. 길이가 L입니다. 그렇습니까? 트러스 구조는 멤버가 몇 개 있을까요? 한 개는 아니겠죠. 최소한 멤버가 3개 이상 돼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중에 I번째 내가 멤버를 하나 딱 떼가지고 그 중에 아주 작은 DX 길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축력만 받았으니까 그렇습니까? F라는 축력, 이건 인장력, 압축력, anyway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표시는 인장력을 표시했습니다. 네. 그렇죠? 당겨주면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늘어납니다. 얼마만큼 할까? 이 책에는 DL이라고 표시합니다. 예? 원래 길이가 DX가 DL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물론 단면적이 A고 재료적 특징이 영수 모듈 탄성계수가 E라고 표시되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스트레인 에너지를 DU라고 하겠습니다. 저 쪼가리에 요소라고 합니다. 요 길이 DX 단면적 A 재료적 성질 E로 가지고 있는 요 부분에 요소에 저장된 스트레인 에너지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부재력 F 길이가 어떻게? DL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왜 2분의 1일까요? 아까 컴플리먼트 하중이 축력이 제로부터 F까지 전달될 때 DL은 제로에서 DL까지 전달됩니다.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스트레인 에너지가 하프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DL은 또 어떻게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DL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DL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고로 DU는 2분의 1 F EA F DX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F는 무엇을 표시합니까? 예? 뭐라고요? force야? 그렇습니까? 또는 fail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힘을 좋아해서 fail에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 트러스 부재 길이가 어떻게 L이라면 토탈 이 부재에 저장되는 스트레인 에너지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가 L로까지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YDU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트라스 부재력은 F는 길이 변화해서 일정합니다. 그렇죠? 만일 그 부재가 길이에 따라서 동일한 재료로 되어 있다면 E도 콘스탄트하고요. 그 다음 단면적도 어떻게? 일정하다면 이 파트는 좀 콘스탄트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인티그레이션 제로부터 L까지 dx 길이에 대한 적분은 뭐를 줍니까? 부재 전체 길이를 줍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2EA F제곱 L로 스트레인 에너지를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트라스 구조물에 부재가 몇 개라고요? 몇 개 있다고요? 모르겠어. N무게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치 멤버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M무게 전부 다 서메이션 하면은 그 트라스 구조가 가지고 있는 뭐가 됩니까? 전체 스트레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뭘요? 우리가 예제 볼까요? 앞에서 했던 예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어떤 하중이 작용했었습니다. 225kN 작용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150kN 하중이 작용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작용할 때 A와 E는 다 주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포인트 C에서 델타 C에서 H라고 이 여기 처짐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스트레인 에너지는 즉 이 캐스트리아노 세컨드 시어림을 가지고 저 문제를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예? 그렇습니까? 이 물체에 이런 책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할 수 있는 포스를 갖다가 전부 P1, P2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P3, P4, 1, 2 이렇게 됐나? Y를 갖다 문제 했네. 그렇죠? What is meaning? 하중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하중은 절점에 작용할 수 있다. 트라스 구조는 임의의 하중은 전부 다 절점에 작용합니다. 그렇죠? 이 구조물에 작용할 수 있는 외부 applied force는 possibly 몇 개가 있나요? 5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이것들은 뭡니까? external 뭡니까? 반력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 반력은 여러분들 어떻게? 여기 주어지는 리얼 스트락스 225kN에 대해서 반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문제에서는 P1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마이너스 225kN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 P2, P3, P4, P5는 이 주어진 이 문제에서는 뭡니까?
0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P3는 뭡니까? 150kN을 주어지는, 그렇죠? 그렇죠? 이 5개의 우리가 절점 하중이 작용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작용된 하중은 P1이 마이너스 225kN이고, P3가 150kN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P1부터 P5 하중이 작용했을 때, 이 전부 다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부재력을 무엇의 텀으로? P1 내지 P5의 함수로서 이 부재력을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이 하중이, 이 부재력 F가 each 멤버의 부재력이 작용하는 이 하중의 펑션으로서 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물론 이 5개의 하중이 작용하면 이 반력들도 5개의 하중 텀으로 나타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F가 구해지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저 플러스 구조물이 작용하는 토탈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이 F가 어떻게 되면 전부 다 P1부터 P5의 펑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니까 P1, P2, P5의 associate 거기에 관련되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어떻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변이가 5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이는 그 스트레인 에너지 레이트 오브 체인지 어디에 대해서 힘 P1이나 P2, P3, P4, P5에 대한 변화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디플렉션 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Elastic deflection of beam. 여기에는 단순보가 있습니다. 준비해요. 이 단순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이렇게 8-1인가요? 피. 이 책을 이 단순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하면 이게 어떻게 텐트 이거 텐트가 가지고 있는 자는 이거 칸파지 들어갑니다. 이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뭐예요? 알루미늄인지 스테인레스인지 들어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거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작용하면 이게 어떻게? 이 힘입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그 아주 고급스러운 건데 근데 골동품은 골동품이네. 완전 이렇게 힘입니다. 됐죠? 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크게 정도의 차이지만은 빔에 어떤 하중들이 작용하면 transverse force load라고 합니다. 이게 길이에 대해서 수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면은 이 빔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미의 X 위치에 있는 작은 쪼가리 DX 엘리먼트 이
파트를 우리가 investigate, 우리가 다시 정밀 조사를 해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뭐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원인 분석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뻔히 아는 건데. 그렇습니까? 응? 얼마 전에 4월 초팔일이었는데, 그렇죠? 역대 대통령에서 처음으로 그 조계사에 4월 초팔일 기념식에 갔어요. 대통령이 한 말, 버버 같은데 내가 버버가 뭡니까? 고 승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물욕에 어두워서 무엇을? 물욕 때문에 생긴 참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원이 왜 물욕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나? 물욕이 뭔데? 물에 대한 욕심이야? 이 높은 데게 우리 이 친구들은 이해도 못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 스님이 말씀하셔서 무슨 말이 알아들을 건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응?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완전 수치를 다 무시하고 물욕 때문에 물질 욕심 때문에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노란 이 부분을 우리가 investigate, 조사를 해야지. 조사하는 사람이 자격이 퀄리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사하는 사람이 지금 뭐라 했었다? 그 사고를 일으킨 그 회사의 출신에다가 릴레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사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가요? 아닌가요? 모르는 거야? 자네는 관심도 없나? 여러분 조문이나 갔다 왔나요? 서울시청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면 아까 했습니다. 이게 휘어지면은 원래 여기 있던 요 쪼가리입니다. dx. 예? 이 dx라는 게. 요 길이가 원래 있던 원래 딱 스트레이트 되어 있던 저 보가 우리가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가 쪼가리가 여기 휘어지면 dx 저 쪼가리를 가보면은 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컨트랙트 이 길이가 어떻게 줄어들 수 있고 밑에는 약간 늘어났을 거라고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길이 변화가 없는 이라도 우리가 뉴트럴 플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중립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휘어지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인터널 우리가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응? 인터널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이 휘어졌을 때 두 면을 갖다가 우리가 이으면은 어느 한 점에서 어떻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휘어지지 않았다면은 이게 어떻게 영원히 서로 평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O를 우리가 Center of Curvature, 공률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게 왜? B 세터 하나의 각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again 이 면을 여기 있는 이 면과 평행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 삼각형이 형성됩니다. 그렇습니까? 요 면하고 평행하게 이야기하면은 요 두 개의 삼각형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요 우리가 뉴트럴 포인트를 A, B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점을 D, E라고 하면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빔 요소의
우리가 탑 5를 하는데 윗면 요것은 길이가 DE만큼 어떻게?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우리 정원이가 증가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거기에 뭡니까? 어그리 못한다는 거야. 예? 내가 알기로는 여기는 요만큼 길이가 줄어들고 밑에는 똑같이 DE 길이만큼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B 길이는 변화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D세타는 요 각도가 또 어떻게 됩니까? D세타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삼각형의 단면권입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지오메트리 트라이앵글 삼각형 BDE 이 삼각형 BDE는 삼각형 OAB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밀리어라고 합니다. 닮은 꼴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고로 이 사이각 D세타는 우리가 L분의 요 길이가 로우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요소의 커브처 오버 라디우스라고 합니다. 뭐야? 곡률 반경이라고 봅니다. 곡률 반경. 이 로우를 반경 라디우스 오 커브처. 커브처는 우리가 곡률이라고 합니다. 곡률 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세타는 삼각형 OAB를 보면은 이 곡률은 dx 로분의 dx가 저 D세타입니다. D세타는 라디안입니다. 사이각은 삼각형에서 저렇게 디파인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삼각형 BDE로 보면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BDE 삼각형을 보면 요 세타는 D세타는 우리가 D에서 D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책에는 B에서 D까지 거리를 C로 표시했습니다. B에서 D까지의 삼각형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책에서는 C로 표시했고 DE의 이 길이 줄어드는 만큼을 DL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얼마만큼? 실은 dx 이 크기가 dl만큼 위에는 줄어들었고 제일 밑에 하단에서는 어떻게 늘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dx분의 dl입니까? 원래 도의 요소 길이가 dx인데 길이에 줄어드는 길이가 dl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트레인. 그렇죠? 제일 윗부분에 길이가 줄어들었던 길이 변화율을 이야기하면 스트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는 C divided by rho 그래서 표시로 내가 스트레인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쪽에는 shortening 스트레인, 탑5 DL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길이 줄에 대한 변화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친구. 굿. 그 다음 그러면 요 탑5를 하는데 요 위에 이 길이의 줄어들었던 율을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인, 길이가 줄었습니다. 스트레인이 길이 변화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받는 우리가 flexual stress, 힘 스트레스 이런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응력, 힘 응력 배웠습니다. 제일 윗단에 있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스트레스는 우리가 스트레인과 프로포셔널 제로의 성질 2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인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 상단은 압축 힘 스트레스고요. 밑에는 뭡니까? 인장 힘 스트레스. 먼저 우리가 탑 5 상단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익스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스트레스는 재료가 E고요. 스트레인이 뭐니까 C divided by rho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는 스트레스가 압축 스트레스는 여러분 콘크리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압축 스트레스는 마이너스로 표시했고요. 인장은 뭐야? 플러스로 표시했고. 실은 스트레인이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마이너스로 표시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이너스예요. 또한 이 힘 스트레스는 여러분들 2학년 재료역학 시간에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표시하면 힘 모멘트에다가 뭐라고요? I는 단면 2차 모멘트고요. C는 아까 전에 뭡니까? 뉴트럴 B점에서 요 상단까지 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C로 표시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B에서 D까지 임의의 Y 포인트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입니다.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거리에 뭐에 비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여러분 이는 공식이 여러분 재료학 시간에 디라이브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어디서 나왔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인터널 모멘트는 여러분들 모멘트를 어떻게 합니까? 저 프랙셔 스트레스 X 방향의 스트레스가 Y, B, A stand. 여러분 프랙셔 스트레스는 여러분 위에 이게 뭐야? 압축. 그렇습니까? 시그마 X, 이 X 방향입니다. 무슨 방향? 이건 뭐야? 시그마 X. 이거는 인장이라고 하는 거야? 압축. 그렇습니까? 여기 작용하는 모멘트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이러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요? 응? 그렇습니까? 그 스트레스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는 따라서 잠깐 볼까요? 어디 갔나? 는 스트레스 이거죠. 여기. 요거는 이거 봅시다. 요 식에서 C는 어떻게 됩니까? 공이 들어서 캔슬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C는 무슨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골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C는 컨트리 클럽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요. 약자가. 그렇습니까? 또 CC는 캠퍼스 누구야? 현습이는 딱 생각하는 걸 캠퍼스 커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C가 또 캔슬 됩니다. 고로 로분의 1은 NOEI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걸 회전 반경의 역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커버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공률이 없다는 평평하다는 소리는 뭐예요? 플랫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공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카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로가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다시 여러분 잠깐만. 평평하다는 소리는 휘어지지 않는 플랫. 네? 플랫.
여러분 이게 플랫하다면 이 로우가 어떻게 둘이 안 만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야? 무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고로 이 i분의 m이 어디 갔나요? 이 로우분의 1이 여기 들어가면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2 카파 C가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까? 그래요? 스트레스가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여기 이 모멘트는 다시 이 카파 제일 연단의 스트레스는 C인데 임의의 Y점의 스트레스는 뭐래요? 이 스트레스는 이 카파 Y가 돼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이 카파 인티그럴 Y제곱 dA인가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this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I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률은 이 공률은 텍크스 지오메트리에서 카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이 복잡한 식이 있습니다. 이게 공률의 지오메트리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다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x, y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x축, y축 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dy over dx, what is mean? 이거는 뭡니까? 여기 있는 슬로프를 이야기합니다. 처짐을 이야기합니다. 처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빌 엔지니어가 다른 구조물이 지금 하중에 이렇게 작용해서 보고 이렇게 눈에 확 쳐졌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제 기능을 우리가 성수대기가 사람이 제대로 통역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그림을 갖다가 어떻게 과장되게 크게 그렸습니다. 이게 어땠다고요? 눈에 보일 때마다 아주 작아야 됩니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는 dy over dx 이 값이 어떻다는 소리요? 뭘 작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엔지니어링 센스로 해야겠네. 이게 작은 값이 됩니다. 슬로프가. 작은 값의 제곱은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더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엔지니어링 센스에서 제로에 어프로치합니다. 오케이? 공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빌 엔지니어가 다루는 측면에서는 저 값이 아주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1에 2분의 3 써놓은 거예요. 이거 다 1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고로 카파는 이 공률 반경분의 이렇게 있는데 저 식은 d 제곱 y over dx 제곱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라고요? m of ei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싫어하지? 우리가 피지컬이야. 이 공률은
우리 보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많이 휘입니다. 그렇죠? 공률이 커지겠죠? 그렇습니까? 아까 김현식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를 내가 휘우려고 할 때 내가 이게 모멘트가 커지면 이 공률이 커져가지고 까딱 못하면 아까 전에 내가 부러뜨릴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 현습이 가지고 있는 다시 again 이거 플라스틱이라는 거야? 풀이라는 거야? 그렇습니까? 여기에 탄성계수가 있고 이게 E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현습이 이거 아주 좋은 건데 이게 또 뭐야? 이거 스틸로 붙여놨습니다. 그렇죠? 이거하고 이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거는 복합이야. 내가 이를 뭐로 써야 될까? 이걸 할 때는 머리 아프네. 어떻게 복잡하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값에 대해서 이가 크면 클수록 어떤 내가 주어진 어떤 일정한 모멘트에 비해서 힘의 정도가 공률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가 크면 클수록 내가 어떤 모멘트를 똑같은 모멘트를 받아도 휘는 게 적게 힘입니다. 그렇죠? 카파가 적어진다는 소리다. 그렇죠? 그럼에 불구하고 내가 모멘트 n 값을 크게 하면 어떻게? 공률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 같은 자에도 이뿐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휘울 때 하고 이거 세워놔놓고 이렇게 휘울 때 하고 같은 모멘트에서 휘어지는 공률의 정도가 어떻게? 디퍼런트하다. 왜? I 반면 2차 모멘트 값이 거기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 반면 2차 모멘트 값하고 이거하고는 엄청난 차이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수학적으로 디플렉션, 처짐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응?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y of dx를 우리가 슬로프라고 합니다. 이걸 뭐야?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고로 이 이퀘이션은 다시 이렇게 적을 수 있어. dx of dy 이게 지금 이 이퀘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dx 제곱분의 d 제곱 y는 우리가 dx 오브 dy를 다시 한번 x 데리버티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슬로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d세타로 이야기합니다. 슬로프 dx로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뭐라고요? m 오브 ei가 같다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로 이 이퀘이션은 d 세타 이꼬르 m of ei dx로 다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좀 볼게요. 여기에 길이 L인 단순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내가 익스턴 하중을 작용시켰는데 어떤 하중을 작용시켰냐? 여기 포인트 지점이 1번, 2번 지점을 표시하네요. 여기에 1번 지점에 내가 익스터널 M1이라는 모멘트 하중을 작용시켰습니다. 이래 작용시키면 저 현습이한테 우리 학생들 현습이가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현습이가 학생을 너무 점수 100점 받아줍니다. 오케이? 100점 받아야 내가 100점 주는 거야. 기다려. 오케이? 이게 있습니다. 여기 단순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내가 이런 모멘트 M1 모멘트를 주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런 모멘트 하중을 줬으면 이 방향을 줬으면 이게 어떻게 힐까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휘는다고 예상이 됩니까?
숫자 되는지 안 되는지 볼까? 되나? 맞아요? 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지금 여기 모멘트 아주 여기 발전 구할 수 있어요? 예? 제대로 발전 구할 수 있을까? 발력이 이렇게 되는데요. 크기는 이렇게 갖고 방향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발력 계산하면 제외됩니다. 그렇죠? 방향 제외되고 키빌려 제외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 이 1번에서 2번 이 도가 아까 전에 이게 공률이 뭐였어요? 제로입니다. 그렇죠? 회전 방향이 무한대니까. 그렇죠? 그럼 1번, 2번에 걸쳐서 얼마나 휘어졌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번에서 포인트에서 우리가 탄젠트 라인을 긋고 2번에서 탄젠트 라인을 껐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면 B로 각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B는 인테그레이션 도의 길이가 0부터 L까지 어떻게? D 세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응? 그렇습니까? 여러분한테 사고할 시간을 주는 거지. 생각할 시간이 아니고, 왜 사고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죠? 그죠? 나는 사고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습니다.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래요? 어떤 지적으로 고민하는 것을 사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서로 지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D세타는 아까 전에 어떻게 나타냈어요? E가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EI분의 M dx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1번에서 2번까지 가는 이 보에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같은 단면이면 이 i는 뭐라고요? 일정 콘스탄트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1번 지점에 모멘트 하중 1이 작용했었으면 여기에 대한 모멘트 mx는 이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멘트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면 1, 2번 간에 모멘트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멘트는 이게 모멘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mx 이게 제일 크기가 m1의 1번 x 이퀄 0 지점에 모멘트 1이 작용합니다. 그렇습니까? 는 m1-r1x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Yes? No? 죠? 는 m1 r1x가 뭡니까? 1-x분의 l 그렇습니까? 그래요? r1 하기 전에 m1 l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i분의 1 인테그레이션 0부터 LR까지 m은 1-x L분의 x dx 적분됩니다. 그렇습니까? 는 L분의 2EI분의 m1에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B 토탈 굽어진 각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또는 거꾸로 적으면 m1 이퀄 2EI분의 LP 됩니다.
그렇습니까? phi 골 이렇게 나타내나 이렇게 나타내 역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저 관계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프로포셔널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1, 2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십을 배웠고요. 또한 여기 이 구조에 있어 M1 크기 P 이래 됩니다. 어떤 이것도 뭐야? Pi of divided by L 어떤 상수들도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again. 여기 보세요. B 저 슬로프 토탈 우리가 앵글이라고 슬로프 앵글이라고 앵글은 2EI분의 L M1으로 돼서 이 두 관계가 지금 여기 이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응? 는 L분의 2I인데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모멘트를 주면은 얼마나 휘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flexual flexibility라고 해요. flexual flexibility. flexual flexibility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M1 and phi 관계는 이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flexual stiffness를 이야기합니다. flexual stiffness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개념을 여러분들 generalize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트라스 부재와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편집이가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케이? 끝단 모멘트 1번, 2번, M1, M2 모멘트로 이야기했습니다. 끝단에. 오케이? 1번, 2번. 현수 한 번 더. 오케이? 이거 이제 내가 계속 못하겠는데 부탁드렸지. 이건 이렇게 맞나요? 여기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 끝단 주고 이거는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스포티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이렇게 휘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래 휘일 것 같는데. 그렇습니까? M1, M2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됐습니까? 저렇게 휘겠습니까? 여기 휠 때 이 세타 1, 세타 2 끝단에 슬로프를 갖다가 each corresponding 1번 포인트에 처진각을 세타 1, 2번 처진각을 세타 2로 하고요. 1번 조인트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M1, M2라고 표시합니다. 우리가 전문 트라스에 어떻게 했나요? F1, F2, 델타 1, 델타 2 이야기해 적이 있습니까? F1, F2와 델타 1, 델타 2가의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디라이브 했었나요? 진짜 오늘 얘기 안 나지? 얘기 나면은,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M1과 M2와 어떻게? 의 관계를 우리가 generalize, 아까 전에 어떻게, 이거 있습니까?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까 전에 그래서 이걸 뭐예요? flexual stiffness라 했는데 이거는 뭐라 하듯이요? flexual stiffness matrix 폼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일반화 릴레이트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전에 말했으니까 d 세타 이꼴로 m of e I dx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거 뭡니까? 얼마나 모멘트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네? 고로 얼마나 휘느냐 슬로프가 인티그레이션 d 세타 0부터 L까지. 그렇죠? 인티그레이션 m over ei 물론 m은 모멘트 x에 대한 펑션이 되거든요. dx 플러스 인티그레이션 이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현재 세타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요? y는 이거 디플렉스 처짐을 위치에다 레이트 오브 체인지 처짐의 변화율을 우리가 슬로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처짐 각을 구하면 무엇을 구해야라고요? dy를 구해야지. again 세타 dx. 그렇습니까? 그래요? yes, no. 고로 y는 뭐라고요? 인테그레이션 세타 dx 플러스 c 여기까지 썸 이래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아씨. 여러분 x, y 단순보가 길이가 어떻게? L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임의의 어떤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까? 재원이가 이제 하품 나는 시간. 이렇게 임의의 어떤 하중이 px 하중이 전부 다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왜? 여러분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하중입니다. 로드. 하중 펑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each 포인트에 x 포인트에 우리가 이 하중이 작용하면 시어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D는 어떻게? dv over dx 전단 내력의 레이트 오브 체인지는 실은 뭐하고 같다고요? 저기 작용하는 px 하중과 같다 이래야겠습니다. 그렇죠? 고로 dx는 인테그레이션 px dx 플러스 c가 되고 그렇습니까? 하중이 이리 작용하면 아마 전단력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모멘트는 이게 이렇게 휘입니까? 그렇습니까? 하중이 작용이 이렇게 휘겠죠. 이는 휘는 것은 우리가 모멘트의 사인 약속에서 뭡니까?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멘트가 어떻게? 이래 모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모멘트의 레이트 오브 체인지는 뭐하고 같다고 했어요? 쉬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 모멘트는 mx는 인테그레이션 v dx 플러스 c라고 했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이제 했습니까? 슬로프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슬로프 세타는 이래 됩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슬로프는 d 세타 오버 dx의 세타의 레이트 오브 슬로프의 레이트 오브 체인지는 뭐하고 같다고 했는 거야? m of ei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yes. 그렇죠? 바로 세타 이꼬로 인테그레이션 m of ei에 대해서 뭐야? dx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래 됐을 때 슬로프는 아마 이래 됩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슬로프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클락와이즈 슬로프를 갖다 우리가 마이너스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클락와이즈 됩니까? 응? 응? 아, 이거 모멘트도고 휘는 거는 맞는데? 슬로프.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게 슬로프 이래 되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이래 잡습니다. 오케이? 이 슬로프가 지금 여기 이게 뭐야?
클락와이즈 플러스라는 소리고요. 요거는 뭡니까? 카운터 클락와이즈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잡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디플렉션. 디플렉션. 저 가정이 저기 작용하면 구조물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렇죠? 디플렉션이 y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dy, dx는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인테그레이션은 세타 dx 플러스 c 하면 우리가 처진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파이널리. 자, 중요하니까 여기서 그대로 적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rate of change of shear는 우리가 하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px. 그렇죠? 그 다음 rate of change moment는 뭐라고요? bx라고 했습니다. 전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어디에? 여기 대입시키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는 어떻게 되는 거야? d, dm, dx, divided dx는 우리가 이렇게 적습니까? 헷갈려요. d 제곱 m dx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뭐라고요? px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여기 한단 또 있습니다. d 제곱 y의 dx 제곱은 m of ei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커브츠 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였다고요? 하파였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고로 m은 뭡니까? ei d 제곱 y dx 제곱으로 다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어디에 할까요? 여기 대입시키겠네요. 그렇습니까? m 대신.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입시키면 d 제곱 dx 제곱인데요. 이게 아까 m이었습니까? 그렇어요? m 대신 뭘 할까요? ei d 제곱 y dx 제곱 이게 들어가겠네요. 이게 뭐라고요? px인가요? 그렇습니까? 이건 ei d force y dx 사성 px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 때 봄 수학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y는 뭡니까? 이 y축입니다. 그렇죠? 처진 y값입니다. 그렇죠? y의 뭡니까? x에 대한 rate of change, rate of change, rate of change, rate of change입니다. 그렇죠? 이거 갖다 우리가 뭡니까? fourth order derivative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하고자 하는 이게 뭡니까?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내가 처진 구하시오 하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solve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다시 하면 이 문제를 푸시오 하는 수학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빌 엔지니어는 수학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야죠. 그렇죠? 여기 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멋있으면 충무로를 하고, 오케이? 오케이? 명화사 육글에 보고, 나이가 좀 들었네. 걸그룹을 가지도 못하겠네. 응? 남자도 걸그룹이래요? 걸그룹 그래요? 아이돌이 뭐라는 거야? 응? 남성 그룹이야? 그 20대 초반까지 뽑나? 네? 자, 오냐, 그래서 이게 뭔가야? 우리가 y를 구하는데 y가 미분의 fourth order ter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ourth order differential equation입니다. 뭐가요? 디플렉션이 주어지는 하중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까?
처짐과 하중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뭐야? 지배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Force or differential equation. 그렇죠? 이거 시빌 엔지니어인데 force or differential equation 구하라면 시빌 엔지니어는 딱 손 드는 거죠. 뭐 구합니까?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mathematical relationship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빌 엔지니어가 이거 수학 문제 풀다가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우리가 시빌 엔지니어링 얼마나 실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이렉트 인테그레이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더 쉽는데. 그렇습니까?